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론 이탈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럼요. 그 국힘 내부적으로도 피로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냥 사석에서 하는 얘기죠. 네. 그분들도 김건희 때문에 진짜 내가 암에 걸리겠다 진짜. 암 걸릴 지경이다. 그러면서 발암 물질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도 이게 곤혹스럽기도 하고 아주 피곤한 거예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른바 쉴드를 쳐야 되냐. 네. 근데 쉴드를 치기가 정말 힘든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는. 네. 뭐야 도대체. 음.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분명히 흔들리는 사람이 몇 명 더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아니면 이번 국감장을 통해서 영부인의 육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또 왕창 흔들릴 수 있겠죠. 그 육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공천 개입 의혹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명태균 씨하고 실제로 보면 다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국감 시작을 앞두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로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얼굴과 실명을 다 공개하고 나왔습니다, 변호관님.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아니 좀 이렇게 좀 할 거면 좀 낮에 해주면 좋은데 또 밤에 해가지고 오밤중에. 예. 왜냐면 다른 사람 따라하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또 보고 막 예? 어쨌든 본인의 실명과 네. 이름을 다 공개를 했고 원래 이 씨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네, 영어 알파벳 이 E. 씨 네. 회계 책임자로 항상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본인이 강혜란 씨다. 네. 강혜경. 강희정. 강혜경. 네. 강혜경. 강혜경. 네. 예. 강혜경. 죄송합니다. 네. 예. 하도 이제 이름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스픽스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내가 윤통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후보였죠. 당시 후보도 후보였지만. 아니었죠. 그렇죠. 후보도 아니었죠.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갔고 서울에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를 찾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가서 이제 보고를 했고 어찌됐든 그걸 대선 전날까지 맞아요.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공표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그 스픽스 대표 얘기에 따르면 한 26차례 뭐 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비용이 3억 6천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3억 6천을 나중에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강시에 따르면은 그게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받았느냐? 이게 쭉 스픽스에서 본인이 한 내용을 훑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비용 대신에 받아온 게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맞아요. 그거의 네. 대가였다는 것이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뭐 뉴스토마토라든가 이런 데서 다 보도를 했겠지만 세비 반띵 있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명태균 씨가 반 1원도 틀리지 않게 그 반띵을 한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3억 6천에 대한 어떤 보전 차원에서 네. 그 세비 반띵을 요구를 했고 또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응한 것이라면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 스픽스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제가 막혔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지만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논리 이어지는 것 구조는 같다. 네. 완성이 된다. 예. 저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그 대선 후보라는 건 사실은 장사미사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당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후보 본인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면밀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00개, 5,000개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후보나 캠프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하면? 공식 캠프에서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의 캠프는 그 광화문 쪽에 있는 이마 빌딩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 국회 앞쪽으로 캠프를 옮겼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선 때부터 소위 그 서초동 캠프라는 게 많이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마 빌딩에 있는 거는 당 후보 되기 전에 예비 후보 당시에 공식 캠프였고 예비 후보자 사무실이었고 그 아크로비스타 쪽에 이제 서초동 팀이 있었는데 그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는 이 공식 캠프까지는 전달이 안 된 여론조사 같아요. 그러니까 서초동 팀만 네. 본 거기만 참고를 해서 본 여론조사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때 법정 선거 비용이 대략 한 400억이 좀 넘거든요. 4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은 사실은 공식 그 선거 비용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식 캠프는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됐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요 팀 내에서만 후보와 그 몇몇 사람들만 참고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 비용에서 지급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법적으로 전문가시니까 검사도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말 그대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 정치자금 수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여론조사를 하고 만약 사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걸 후보가 알고 모르고는 범죄가 구성되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알고 있던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 네. 그리고 계속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선거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자금을 그 명태균이 됐던 누가 됐던 그 사람들이 대신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자금을 지원을 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용 보전이 안 되면서 그 사람 비용으로 여론조사가 그냥 실시되고 그거를 후보가 됐던 누가 됐던 참고를 하고 활용을 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슈가 당연히 생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타임라인 상의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여론조사를 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등록이 되기 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바람이 일으켜지면서 이제 당에 들어오고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머니투데이나 경남메일 같은 이제 언론사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여론조사를 그냥 낼 때예요. 그때는 캠프와 상관없이 그냥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이 이제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니까 이걸 당에서 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 오염된 뭔가 표본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딱 가지고 와서 그게 대선의 결과에 언제나 영향을 끼쳤으니 그때 그걸로 당신이 당선되지 않았느냐라면서 뒤에 대가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캠프가 완벽히 구성되기 전에 돌아갔던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리고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가 관계에 대해서 밝히기를 금전적으로 본인 어쨌든 간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덧대서 그 해에 있었던 6월 재보선에 갑자기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으로 가야 된다. 같은 팀이었으니까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를 치렀다. 이런 육성 증언을 하고 있고요. 보태서 의창구 때 저희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단수 후보 공천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서 그때 김종양 후보가 지금 의원이죠. 지역구에 유력한 후보였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럼 그런 설명이라면은 이 말 그대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진술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뭔가 대가 관계까지도 본인은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네. 그 대가로 그러니까 그 대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돈 받으러 간다라고 명태균 네. 씨가 얘기를 해요. 3억 6천. 어. 그래서 받아왔느냐? 네. 못 받았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어제 스픽스에서 한 얘기 그거예요.
돈 대신에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아,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천이 누구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대가성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고. 공천 어음을 받아온 거네요. 그렇죠. 네. 공천 어음. 네. 살다 공천 어음이 다 근데 있네. 저는 진짜. 또 하나 이상한 게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래한국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미 네.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PNR도 그렇고요. 미래한국 연구소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인지도가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흔히 말해서 수도권에서는 약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빙성이라든가 신뢰에 있어서 일단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캠프는 물론이고 다 의문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 네.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어. 과태료도 한번 찍었고 네. 경고 처분도 받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이력을 가진 어떤 업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의심 안 하고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과연 캠프 관계자는 물론이고 몰랐을까 이거를? 네. 저는 그럴 가능성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의로 정책 책사라는 명태균 씨 스스로의 주장을 예. 수용하더라도 아니 대선 캠프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명태균 씨 본인도 물론 과거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도 있는데다가 업체는 또 이렇게 네. 과태료 경고 그다음에 심지어 고발도 당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정도의 체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알았으면 체크를 했겠죠. 네. 공식 캠프에서 어느 정도 걸렀겠죠. 근데 그게 공식 캠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네. 일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언론사와 뭐 이렇게 이 기관에서 민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렸다 그러면 사실 캠프에서 그걸 뭐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여론조사 업체가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거는 그 비용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기사나 네, 뭐 네.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그건 당이나 캠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다만 유력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캠프에서도 계속 체크는 하죠. 그렇죠. 네, 네. 어디서 봐야 얼마 되니까. 나왔다, 네. 어디서 얼마 나왔다, 추세가 어떻다 이런 거는 하지만 한국 무슨 연구소였죠? 미래한국 연구소. 미래한국 연구소. 그걸 누가 알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강혜경 씨의 증언과 또 명태균 씨의 또 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붙여서 좀 봐야 됩니다. 이 연결을 시켜 보면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네. 대로. 그러니까 이마 빌딩에 있는 공식 후보 캠프 말고 아크로비스타라는 거기는 거는 온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네. 갔다는 아니, 여러 번 얼마나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네. 자주 갔는지 그 키우는 반려견이 와서 자기한테 기대고 누웠다라고. 네.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횟수를 헤아려 보진 않았대요. 하지만 여러 번 갔다라고 이제 본인이 동아일보 취재팀이 창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자주 아크로비스타를 명태균 씨가 드나들었고 심지어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그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 가족들을 안 쳐다놓고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가족들이라 봤자 두 사람밖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랑 강아지 아,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국무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하고 여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사에게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그렇지. 가족들을 앉혀다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앉혀놓고는 마치 그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한 네. 그런 뉘앙스. 그런 뉘앙스로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저는 계속하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 신기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들을 또 계속 풀어내요. 어떤 방어 기제일까요, 이게 의원님? 저는 용산을 향해서 계속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지는 그리고 명태균 씨만 갖고 있는 아니면 알고 있는 거를 하나 둘씩 그것도 법적 문제가 안 될 거 같은 것만 하면서 여차하면 나 이거 다 터트린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지금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세비 반띵 음. 이거는 거의 입증이 명백하게 돼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게 세비 정확하게 이론도 틀리지 않게 절반씩 네. 그리고 그걸 전달한 강희경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안 친다? 안 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결정을 한다면 검찰에서 아니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몇 건이나 돼요. 네. 액수적으로도 네. 큰 돈이기 액수도 때문에 액수지만 일단 국회의원 세비 반띵이 대단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명태균 씨는 조만간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산을 향해서 계속 공포탄을 쏘면서 나 혹시 구속될 상황에 처해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네. 그리고 나 뭐 언론 안 그래도 나하고 인터뷰하자는 언론사 널렸어 지금.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받아줘. 그리고 다 특종이야 이건. 그런 상황을 지금 간간히 보여주면서 나 건드릴 생각하지 네.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의원님 발언을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고도의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성사가 안 된 것만 주로 얘기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아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총리시켜준 것도 네.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어떤 얘기했냐면은 인수위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는데 안 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정수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서 안 했을 것 같으냐, 네. 누가 단일화를 했는데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면서도 네. 성사가 안 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성사가 됐으면 국정농단 농단이니까. 그러니까. 네. 성사된 건 얘기 못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뿌리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죠. 이런 방구 입도 못하는 뻗고 걸로 못하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딱 비교해 봤을 때 명태균 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다 합친 총합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받을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의 총합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명태균 씨는 이미 실형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그렇게, 받으셨죠. 집행유예를 사기로. 집행유예요? 네, 아, 2년의 집행유예입니다. 그 창원 지역의 고위직 공무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네. 모 공무원한테 돈을 일종의 요구했어요. 2019년도라고 하던데 2019년이요. 뭐 얼마 안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고위 공무원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게 밝혀져가지고 네. 이제 사기 혐의가 입증이 돼서 유죄를 그러네. 받았죠. 2019년도에는 몰랐던 모양이네. 당시 고위층하고는 아니면 그 사건의 경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가?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한국 연구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경고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른 정치인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지금 김영남 전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대단히 소소한 게 일단 이준석 의원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습니다. 본인 인터뷰에서도 뭐 선거 관련된 얘기를 일부 예. 했죠. 예. 그러면 그 여론조사, 그 관여한 미래한국 연구소라든가 PNR이 됐든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여론조사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것이었느냐? 이것까지도 저는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아니 근데 그 선거를 그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좀 치러보셨으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들이 네. 각기 자기들이 수집한 조사 결과 비공개 조사 결과 가지고 와서 후보들한테 은연중에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원래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거를 또 적극 활용하는 후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로 공천을 해야 된다. 공천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언론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기사로 내고 그 언론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네. 근데 그래서 선거 앞두고 좀 그 언론사별로 특히 이제 좀 소규모 언론사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들쑥날쑥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른바 중앙 정치 무대에서 권력의 핵심부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작업을 상당히 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론 기사를 활용해서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작업을 가장 이 판에서 잘하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접근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선거 뭐 이 사람 선거 저 사람 선거에 다 공통되게 연관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언급했던 네. 선거에 다 김종인 위원장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랜만에 당선될 때 그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당에. 네. 그래서 그 선거를 총괄 지휘했고 하여튼 싫었고. 제가 보기엔 거의 공통되게 공통 분모는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오래된 인연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아는 사이인 거를 부인하지는 않죠. 않았는데 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인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2022년에 연속적으로 치러진 선거들 그 말 그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보궐선거는 21년이었죠. 21년이었죠. 그다음에 대선판까지 이어진 일련의 흐름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 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명태균 두 분의 관계가 제법 돈독했다. 돈독하고 깊이가 있었고 오래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선거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전반적으로 된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준석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관여한 그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내일 7시에 커뮤니티가 뒤집어. 근데 그 부분이 만약 명태균이 깊이 관여가 돼 있는데 요런 식으로 만약에 윤석열 캠프가 공식 캠프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식이었던 만약에 관여가 된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도 저는 충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넓히면 오세훈 시장도 네. 물론 이제 명태균 씨의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관여한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개입이 저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조사라든가 이런 걸 확대를 시켜야 된다.